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왜 레이드물이 망하게 됐을까였어요. 이걸 고민해야지 해결 방안을 구축할 수 있었으니까. 먼저 제가 떠올렸던 거는 이 레이드물이라는 구조가 제가 100% 완벽하게 이해한 서사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 유행이라서 읽긴 했는데 수년간 꾸준히 읽고 쌓아온 경험치가 아니었고 또 단기적으로 따라가려다 보니까는 깊이가 많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글이 진행될수록 그 바닥이 빨리 보이게 된 거였죠. 그렇게 되니까 전개에서 계속 실수가 드러나고 그 실수들을 내가 보게 되면서 멘탈이 망가지게 되고 독자들한테도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고 작가와 독자의 소통에서 작가가 자신의 지위를 완벽하게 잃은 거죠. 그래서 당시엔 어떤 공지까지 썼었냐면은 독자들한테 사죄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공지로. 글을 못 써서 죄송하다고, 작가가 경험이 미천하고 모자라서 재밌는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근데 웃긴 건 유료 전제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무료였거든요. 무료 글을 쓰면서 이런 공지를 썼던 거예요. 제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인 게 보이죠. 이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뭘 쓰는지를 나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때 이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또 해주셨어요. 댓글에도 그랬고 그래도 그랬고. 그런데 특히 한 분이 이제 개인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당시에는 문피아가 쪽지가 됐었으니까는 쪽지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쓰신 글이 크게 모자란 글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나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이 작가의 글을 좋아하고 계속 읽고 있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글을 계속 쓰시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 덕분에 나름대로 용기를 얻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이드물이 망가진 이유를 좀 더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던 거죠. 이제 그 중에 나왔던 해결 방안이 내가 잘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사 구조를 써야겠다가 1번이었고 내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구상해야겠다가 2번이었죠. 그래서 떠올리게 된 게 축구소설이었어요. 전에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제 두 가지 근본. 1번은 대여전 소설이고 2번은 축구. 근본이란 게 진짜 그냥 근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구를 정말 좋아했었으니까 프로 경기도 찾아보고 맨날 챔스 맨날 보고 월드컵 할 때는 진짜 매일같이 월드컵 경기 보고 새벽에 할 때도. 다만 이제 스포츠 수소를 계획하게 됐지만 나름대로 이제 차별점을 두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중 하나 이제 첫 번째, 제가 살아온 환경이니까는 미국 이야기를 써야겠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많은 축구 소설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유럽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비슷한 소재들이지만 나만이 구축할 수 있는 축구 소설만의 차별성을 기획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미국에서 축구를 시작한 소설이 없었으니까. 요즘도 많이 없긴 한데 요즘 근데 옛날에 미식 축구 소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선수 경험을 여기에 녹여야겠다 싶어서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대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거.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소재를 계속 지향하자 해서 그냥 축구에 올인했어요. 축구에 올인. 연애가 있긴 한데 연애는 진짜 0.1이에요. 그리고 제가 연애를 못 써요. 그래서 축구에 올인하는 축구소설을 쓰자. 미국에 시작하는. 그렇게 쓰게 된 게 제가 유래로 가게 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물을 연재를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스포츠물의 수요가 제법 있었거든요. 다른 장르들에 비하면 분명 소수였지만은 확고한 시장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레이드물 같은 폭발적인 성장 아니었지만은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배 1위는 못 갔는데 그래도 10위권 안에서 최대 3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꾸준히 이제 올라가면서 꾸준히 독자들을 유입시키고 이제 성장했던 거죠. 그리고 위에 분석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어요. 글을 연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는 딱히 독자들과의 충돌도 없었고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훈수를 둔 거예요. 미국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에 집중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딱히 큰 충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연재를 하면서 성장하게 나니까는 이제 컨택이 다시 또 오게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들이랑. 그중에 이제 한국과 연락을 했고 유료 연재를 계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에는 전개 실수였어요. 제가 맞춰놓은 해결 방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글에 올인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개에서도 제 취향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연독이 거의 한 절반 이상 날라갔어요. 근데 또 절망적인 게 그게 유로 가기 직전에 나온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유료 때 타격이 엄청 컸습니다. 당시 24시간 조회수가 7천에서 8천대였는데 유료 한 첫날에 유료 전환율이 구매 건수가 250건인 거예요. 아마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맨날 터졌겠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조회수가 7천 나오던 글인데 전환이 10%도 안 나온 거거든요. 10%가 뭐야. 그 절반도 안 나왔어.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제가 별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글을 완전까지 쓰셨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 수입원은 알바가 있었으니까 8시간 일하고 8시간 글 쓰고 8시간 쉬고 해서 24시간 쓰는 삶. 이 밸런스가 당시 경험으로는 시작하는 입장에서 황금 밸런스였어요. 알바에서 돈을 벌고 글로 부수입처럼 열심히 해보자 해서 꾸준히 했고 그렇게 해서 첫 정산을 받게 되죠. 아마의 정산표를 보시면 어떤 매니지먼트들이 다 아실 텐데 그래도 그냥 뭐 최소한으로 가릴 수 있는 정보만 가리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연재했고요. 7일 7연재 하고 정말 휴식 없이 글 써서 왜냐면 하루 8시간 글 쓰니까는 시간 남대로 글 쓴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이겁니다. 왜냐면 이전에 있었는데 이전 달에는 3일인가 4일밖에 그게
정산이 안 돼갖고 보시면은 계약금 차감 보이죠? 3만원? 3만원 됐던 거 30만원에서. 그래서 저거 3만원 전달에 뺐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다 빼고 돈을 받게 됩니다. 90만원을. 첫 정산이죠, 이게 저한테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 달 정산을 보면은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왜냐면 7일 동안 꾸준히 연재했으니까는. 그리고 연독이 안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그런 건지 빠질 사람들 다 빠지고 정말 하드코어 독자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독이 점점 올라갑니다. 저는 점점. 그래서 시작할 때 전화는 250 나왔는데 완결할 때는 그 마지막 편수 24시간 구매수가 500이었어요. 떡상한 거죠. 개떡상. 그래서 참 감사한 글이에요, 이건 저한테 있어서. 처음으로 작가로서 글을 쓰게 해준 글이고, 처음으로 작가로서 이제 무언가 실제로 남겼다는 걸 남긴 글이고, 진짜 완결작이고, 그리고 저한테서 미래를 보여준 글이고. 그래서 이 글 덕분에 저는 이제 자신감을 얻고 전업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도 소재는 이제 제 근본을 담아내는 거죠. 이미 이걸 경험해서 성공했으니까. 첫 번째가 미국이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즐겼던 것. 그림이죠. 이걸로 대학도 갔으니까. 그래서 유학생이면서 그림대학, 그리고 이민사회. 이걸 잘 녹여서 소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게 이제 시놉을 짰던 거죠, 시놉시스를. 그러면서 축구소설 한참 연재하던 시기였는데, 신작 원고를 썼어요, 10화 정도. 그리고 주변 작가들한테 보여줬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연재하려고 탈란하게 다녀봤죠. 지금까지의 일정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은, 일단 2015년 5월에 여행 갔다 온 다음에 2월 중순에 복귀했고, 문피 연재를 하고, 개박살이 나고, 7월부터 9월까지 노블레스 연재해서 희망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축구소설 연재하고, 그러면서 신작 연재를 결정한 거죠. 1월 중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축구소설이 한창 120화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완결은 200화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했을 때 내가 어차피 신작을 써도 유료하고 뭐 하는데 2달 걸리니까는 그 타이밍에는 한 달 정도 동시 연재 유료 겹치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잘 됐어요. 제 기대 이상으로 잘 됐어요. 이 덕분에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업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글을 2개 써야 되니까. 축구 소설을 한 편 쓰고 그림 소설을 한 편 쓰고 이렇게 해서 2작품을 하루에 써야 되니까. 이러면서 당시에 축구 소설은 7일 연재를 계속 유지했고요. 이건 유료 작품이니까. 그리고 그림 소설도 처음에는 7일, 6일, 그리고 이제 5일을 잡아서 5일 고정 연재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도 3월에 유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3월부터 5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2작품을 유료 연재하게 됩니다. 정말 미친 삶이었죠. 하루 종일 그만 썼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말 미친 삶이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씻고 준비하고 9시쯤에 카페 가서 카페에서 오후 1시까지 한 편을 쓰고 잠깐 쉬고 점심 먹은 다음에 2시, 3시부터 이제 또 한 편을 쓰기 위해 주구장창 달리는 거예요. 이 삶을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어떻게든 글을 쓰는 삶. 그래서 1년 기간이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물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지금 이런 기반을 다져준 게 앞에 있는 이 2작품이에요. 그때 정산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유료작가가 되기까지의 삶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삶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론 그만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쌓은 거지만은 이것도 정말 저 혼자서 솔직히 제 재능만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제 글을 재밌게 읽어준 독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유료 작가가 된 이후의 삶은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행히 제가 꾸준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게도 글을 계속 쓰면서 살아가는 거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남기고 있어요. 웹소설 시장이라는 게 혼자서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작가들이 좋은 글을 써주면서 시장의 파이도 늘리고 독자들의 풀도 늘리고 그렇게 다 같이 이제 공생하는 관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저는 이제 제가 누군가의 글을 봤을 때 정말 재밌게 읽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던 거고 유튜브는 원고 안 쓰고 그냥 말로만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이 눈앞이 깜깜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럴 때는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글을 쓰고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하면서 노력하면은 분명 빛을 보실 시간이 올 거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남기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뭐 탑프레스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에도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다들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